안녕하세요. IMTV의 화이트래빗입니다. 우리나라 옛날 어르신들은 아기를 가진 임산부를 보면 깨진 그릇에 음식을 담아 먹지도 말고 과일이나 깍두기도 네모 반듯하게 깎아 먹고 모서리에 앉지도 말고 항상 좋은 생각만 하고 남을 미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임산부는 출산할 때까지 모든 일에 대해서 조심하면서 나쁜 생각이나 거친 행동을 삼가고 말과 행동도 조심하면 태아에게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좋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이죠. 우리도 태아를 품은 임산부처럼 내 안의 중심을 잘 지켜야 합니다. 나의 에너지와 주파수를 태아처럼 잘 돌보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쉽게 외부의 에너지에 영향을 받고 오염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블루라는 새로운 우울증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코로나 블루는 코로나와 우울감을 뜻하는 블루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용어인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이 크게 변화되고 생활에 많은 제약이 생기면서 생긴 우울감과 불안감을 뜻한다고 합니다. 또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텔레비전과 인터넷 등에서 넘쳐나는 코로나에 관련된 뉴스들과 정보들을 과도하게 접하다 보니 이러한 증상이 더 많이 생겨나고 또 그것이 악화되는 것도 쉽게 되어 버린 거죠. 이런 때일수록 자신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왜 이렇게 오래가나? 언제쯤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만 하다 보면 내 마음 상태가 짜증과 화로 가득 차게 되거나 이러한 상황을 다른 사람이나 외부의 탓으로 돌리면서 그것이 미움과 증오로 변하기도 합니다. 물론 스스로 조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과도하게 이러한 뉴스나 정보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은 경계해야 합니다. 임산부가 좋은 말과 좋은 생각만 하듯이 과도한 부정적인 정보에 노출되어 나의 마음이 우울감이나 불안감에 빠지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합니다. 이것은 비단 코로나 현상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인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로 조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화가 많거나 두려움이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과 무의식적으로 함께 있다 보면 그 에너지장에 동화되기가 쉽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무의식적으로 듣고 있다 보면 같이 화를 내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예전에 알던 한 선배가 항상 우울하고 자신의 삶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배를 만나고 온 친구나 후배들이 하나같이 우울해져서 오는 거예요.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 선배는 사람들을 만나면 앉자마자 제일 먼저 그래서 요즘 뭐가 힘든데? 뭐가 문제니? 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별일 없던 아이들도 내가 뭐가 힘들지? 내 문제가 뭐지? 하면서 문제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밥을 먹는 동안 내내 또는 술자리까지 이어져서 신세한탄을 하는 것입니다. 문제에만 초점을 맞춰서 그 이야기를 하게 하고 또 자신의 문제를 꺼내서 계속 부정적인 에너지로 자신과 상대를 가득 채우는 거죠. 뭐가 힘드니? 뭐가 힘든가요? 하는 말이 상대의 문제를 해결하고 도와주려고 이야기를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자체를 더 부각시켜서 자신에게 익숙한 부정적이고 우울한 에너지로 상대방과 그 자리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 그 원인이었던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부정적인 에너지와 우울한 에너지를 상대에게 전달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배와 같이 있거나 만나고 온 애들은 자기도 모르게 우울해져서 오는 거예요.
물론 그 선배 자신도 자각하지 못하고 한 행동이었겠죠. 저도 여럿이서 그 선배와 함께 밥 먹는 자리가 몇 번 있었는데 저한테도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터라서 저는 요즘 다 괜찮은데요 라고 하면서 화제를 돌려버렸어요. 몇 번의 시도에도 제가 넘어가지 않으니까 상대방의 에고도 흥미를 잃기 시작하고 조용히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그냥 유쾌하게 끝났어요. 화가 많다거나 우울한 사람을 아예 안 만날 수는 없겠죠. 그런 사람들을 만날지라도 내가 깨어 있으면 상대방의 에고에게 낚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부정적인 에너지장에 오염되지 않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부관계로 힘들어하고 노력해 보려는 사람한테 야, 너 그런 남자랑 그런 여자랑 어떻게 사냐? 나 같으면 절대 안 산다 라고 하거나 아이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너네 아들이나 딸은 문제가 참 많네. 너 이제 큰일 났다 어쩌냐?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나도 모르게 더 화가 나거나 더 두려움에 쌓이게 됩니다. 그럴 때 내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상대가 나를 위하는 마음에서 했을지라도 상대의 에고가 하는 말에 동화되면 내 에너지가 오염되고 나의 주파수는 바닥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더 상황이 안 좋아지게 되는 거죠. 사람뿐 아니라 미디어를 통한 영향력도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있는 영상이나 음악도 나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 영화나 음악이 가진 에너지에 나도 모르게 동화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과도하게 잔인해서 거부감이 들거나 증오를 크게 유발하는 영상을 시청하는 것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거나 보고 들으면 어때? 내 자유인데 할 수 있지만 그것이 가진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면 스스로 조심하게 됩니다. 나의 에너지를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조심하게 되는 거죠. 마음 공부를 할수록 자연스럽게 그렇게 됩니다. 에고는 무언가 스펙터클하고 희노애락이 분명하고 너와 남이 분명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에고에서 멀어질수록 그것을 스스로 조금씩 멀리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요. 그래서 명상 같은 지루한 것을 좋아하게 되는 거죠. 아무튼 사람이 되었든 영상이나 음악이 되었든 나의 에너지를 오염시키는 것들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또렷이 깨어 있어서 물들지 않을 자신이 없으면 조금 거리를 두거나 멀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내 안의 에너지가 밝아지는 것들과 가까이 하세요. 같이 있으면 나의 내면의 힘이 더 강해지고 자신감이 생기고 사랑이 커지는 사람들이나 책이나 영상들을 가까이 하시면 좋습니다. 나에게 평온함을 주는 애완동물이나 식물이나 자연들도 가까이 하시면 좋습니다. 나의 에너지를, 나의 마음의 상태를 임산부가 태아를 태교하듯이 잘 지켜주세요. 좋은 태교가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듯이 나의 상태를 잘 지키면 나와 내 주위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